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심리 로스라는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심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손실을 보고 손해를 봤을 때 느끼는 심리나 매우 같다, 흡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손실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일단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원인을 파악하려고 들기도 하고 아니면 옳다, 그르다의 관점에서 글렀어, 틀렸어 라고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손실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과 한 박스를 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사과 한 알이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과 한 알이 아깝다고 그대로 두시겠어요? 아니면 그 사과 한 알을 빼서 버리시겠어요? 사과 한 알이 손실 같게 느껴지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과를 오래 놓고 먹기 위해선 썩은 사과 빼내야 됩니다. 결코 이거는 손해도 아니고 손실도 아닌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손실을 보거나 손해를 봤을 때 그게 나쁘다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 없고 미래에 어떻게 그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투자 아니면 지금 나에 대한 자기 개발에 대한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당장은 돈이 나가서 마치 손실이 난 것 같지만 절대 이건 여러분 손실이 아니죠. 먼 훗날 아니면 아주 가까운 미래에 나에게 혹은 내 자녀에게 도움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손실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손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외적 손실과 내적 상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적 손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외적,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다가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손실에 대한 부분이 내적 손실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기에서 지거나 아니면 어떤 돈을 잃었을 때 이게 바로 외적 손실이고, 내재적 상실이라는 거는 이 사건과 내가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느냐, 내 자아가 얼마나 개입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제가 생각할 땐 2차 피해 같은데 느껴지는 그런 내면의 괴로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팀이랑 B라는 팀이랑 농구 경기를 했습니다. A가 이기고 B가 졌어요. 저는 그리고 제 친구는 농구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A가 이기고 B가 졌구나 하고 그 결과를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와 내 친구가 B팀의 빅팬인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가 못마땅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응원을 했는데 우리 팀이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아니면 A팀이 반칙을 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서 분란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외적 손실에 대해서 나의 관여도에 따라서 이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또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주 오래된 친구가 돈을 1억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한 달 뒤에 갚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경로까지도 소개해줘서 믿고 빌려줬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이상합니다. 친구가 어디로 잠적했다더라, 사업이 망했다더라 하는 말이 들립니다. 그러면 이 내적 상실에서는 5가지 단계가 발생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아닐 거야. 설마 내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사기를 치겠어? 그리고 이럴 때 들리는 거는 주변에서 주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조언보다는 내 편이 돼주는 조언이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 네 베푼데 설마 그러겠니? 하고 나를 위로하는 말이 나에게 들리고,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경찰서 가봐, 이런 말들은 들리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노의 단계에 이릅니다. 막 화가 나는 거죠. 야, 이 새끼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 어렸을 때부터 그 새끼 하는 짓이 이러면서 온갖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겠죠. 막 화가 납니다. 계속 괴롭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타협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전화 받기만 해라. 1년이 아니라 5년 안에, 10년 안에라도 돈만 갚으면 된다. 제발. 이렇게 막 마음속으로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하느님, 제발 제 친구가 저한테 돈 갚게 해주시면은 그동안 제가 잘 못 살았던 거 앞으로 더 잘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서 온갖 타협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계, 또 괴롭습니다. 우울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식음도 전폐하고 음식도 안 들어가고 잠도 안 오고 주변에서 무슨 얘기 해도 들리지도 않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제는 수용의 단계입니다. 말이 꼭 수용이니까 뭔가 이제 다 털어버리고 수용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체념인 거죠. 에라 모르겠다, 이런 상태인 거고, 이때도 그냥 다 정말로다가 내려놓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리적으로 괴로운 거죠. 이렇게 5단계가 있는데 이 5단계를 들으면서도 느껴지시지만 1차 피해, 그러니까 외적인 손실도 큰데 거기에 더불어서 느껴지는 내적인 그런 갈등들, 그러니까 2차 피해가 너무너무 큰 거죠.
살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잘 자라게 많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딱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바로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내 자아가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너무나 괴로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잘하게도 많고 또 큰 문제도 많고. 내면 소통을 쓰신 김주환 교수님께서 이제 수업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어떠한 이런 일들, 뭐 사기를 당했을 때라던가 아니면은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화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설명을 들으면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진짜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게 화를 내는 게 도움이 안 되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는 우리 이성을 주관하는 전전두피질이라는 부분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화를 내면은 이제 원시인의 뇌, 그러니까 원시인들이 멧돼지를 만나고 사자를 만났을 때 그런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근육이 막 수축이 되고 도망가야 할 때 쓰이는 뇌가 이 편도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의 삶에서는 우리가 이런 식의 문제점을 만날 때는 거의 없잖아요. 뭐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재판을 준비하거나 하는데 저희가 근육을 써서 긴장을 하거나 도망을 치거나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내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외적인 손실에 덧붙여서 내재적인 상실감까지 끌고 갈 게 아니라 어렵겠지만 인지하고 연습하고 노력해서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참 인생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자아가 개입하지 않으면 내재적인 상실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저희는 감정으로부터 모든 영역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다시 말하지만 어렵지만 인지하고 연습하고 노력하면 그래도 일단 구분하고 알아차리고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